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오늘은 일진전기라는 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AI다, 에너지 전환이다 해서 정말 뜨거운데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또 뭐라는 것인지 그 핵심만 저희가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일진전기라는 기업은요, 쉽게 말해서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선부터 시작해서 변압기 같은 좀 무거운 전기 기기들까지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부품 하나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 전체를 다루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이 회사를 이해하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딱 보니까 첫눈에 좀 흥미로운 숫자가 보이는데요. 네, 어떤 거죠? 매출의 거의 76% 대부분은 전선에서 나오는데 막상 영업이익은 56%가 중전기 부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매출 비중은 23%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변압기 같은 중전기기 제품의 부가가치가 훨씬 높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수익성 좋은 북미 시장 같은 데서 수주가 많이 늘면서 전체 이익을 끌어올리고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아하, 매출 규모랑 실제 이익 기여도가 좀 다르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전체 이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이 중전기 쪽이 훨씬 큰 거죠. 자, 그럼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최근에 더 주목받는지 그 성장 동력, 엔진이 뭔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니까 정말 큰 흐름들이 막 언급돼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소비가 엄청나고 네, 그게 첫 번째죠. 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해야 하고 게다가 기존에 있던 낡은 전력망은 또 바꿔야 하고요. 맞습니다. 딱 그 세 가지입니다.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진전기 같은 이런 전력 인프라 기업에게는 정말 강력하고 또 지속적인 수요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특히 AI 수요랑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서로 막 영향을 주면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로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전력망 투자는 이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전 같은 차세대 에너지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은 전력망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 중전기 사업에는 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수요가 밀려드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홍성에 제2공장을 크게 짓고 있더라고요. 네, 증설 중이죠. 이게 다 되면 매출이 4천억 원이나 낼 수 있다고요? 와.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그 증설이 그냥 앞으로 잘 되겠지 하는 기대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미 확보된 수주 잔고가 엄청나다는 걸 바탕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 중전기 수주 잔고가 그 전년 대비해서 무려 245%나 늘었어요. 245%요? 엄청나네요. 네, 근데 그 대부분이 미주 지역 수요 덕분입니다. 북미 쪽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건 공장을 짓자마자 바로 가동률을 높여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 셈이고 미래 매출이 상당히 투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진 좋은 중전기 수주가 빵 터지고 그걸 소화하려고 공장을 늘리고 그게 또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흐름이죠. 그럼 재무 상태도 당연히 좋아졌겠네요. 자료에 보니까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2021년 3.3배에서 2025년 예상치는 무려 23.8배까지 올라가요. 이건 정말 인상적인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그 수치가 극적인 개선을 보여주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회사가 영업해서 버는 돈이 이자 비용 나가는 것보다 아주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빚 갚을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렇죠. 월급은 엄청 올랐는데 카드값은 그대로인 그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재무적인 위험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높아졌군요. 네. 그리고 자료에서 또 지적하는 게 현재 주가가 비슷한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동종업계 평균보다 좀 낮게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MSCI 같은 글로벌 주가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앞으로 기업 가치가 다시 평가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얘기만 있을 수는 없겠죠. 위험 요인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역시 원자재, 특히 구리 가격 변동성이나 환율 문제는 계속 신경 써야 할 부분 같고
그리고 과거에 과징금을 받은 이력도 언급이 되네요. 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원자재 의존도와 환율 변동성은 사실 제조업이라면 숙명 같은 겁니다. 뭐 통화선도 거래 같은 걸로 위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걸 100% 없애긴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 규제 위반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구조, 영어로는 거버넌스라고 하죠. 이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요즘 ESG 경영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이랑 바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일진전기는 그러니까 AI,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노후 전력망 교체라는 이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네. 전선부터 중전기기까지 다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탄탄한 수주 실적과 선제적인 공장 증설로 미래 성장에 대한 어떤 가시성, 기대감을 높였고 재무 건전성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동 같은 외부 변수,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 봤듯이 어떤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는 여전히 좀 주시해야 할 부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질문일까요? 이 회사의 핵심 원자료가 구리잖아요? 네. 이 구리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만약에 지정학적 갈등이 더 심해진다거나 네. 혹은 뭐 구리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소재 기술 같은 게 나온다면 네. 이런 변화가 이 회사의 현재 성장 전략을 넘어서 더 장기적인 미래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좀 더 깊이 탐구해 보실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